네, 우리 사회의 여론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하죠. 여론 분석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 분석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총선 D-30일. 네. 그래서 어제부터 뭐 오늘도 계속 이제 그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저희가 다 따라가려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세 군데만 뽑아서 한번 집중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의 격전지 세 곳, 네. 종로, 동작을, 광진을 요 세 곳부터 한번 좀 그 짚고 혹시 서울 전체 판세를 한번 그 이야기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종로부터 보면 격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약간 뭐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상징성은 매우 크죠. 이 지역에서는 이제 미리 보는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곳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좀 격차를 두고서 앞서가는 그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 있죠. 뭐 여유 있게 지금 뭐 앞서가는 걸로. 네. 네, 숫자 이야기라면 조사교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지역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 뭐 국정 안정론, 근데 그런 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유권자들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또는 정당이 우리 당 후보를 찍어야 할 단 한 가지의 이유를 한 페이지가 아니고 그것도 바쁘니까 한 줄로 한 단어로 드리는 보고서거든요. 네. 그걸 보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내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야 할지 아니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할지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특히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제 카드를 갖고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거 말이 되죠. 왜냐하면 정부의 뭐 실정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직전에 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이제 상당히 책임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딱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 지역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차기 유력 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유력하게 차기 주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미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저는 위력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매치업이 그러니까 성사가 됐을 때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을 때 그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뚜렷한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그 퍼센티지 격차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의 어떤 격차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거의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죠. 조금씩이라도 격차를 좁혀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옮겨와 있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 구도에 지각 변동이 있어야 이 지역도 움직일 텐데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와 있고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만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면 되는 거죠. 뭐 공동선대 본부장이라도 위원장. 전국 선거에 어차피 이해찬 대표도 있고 또 당에서 또 주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만 오롯이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는 공천도 신경 써야 되죠. 또 전국적인 선거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이제 정치 1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여론만 가지고 이 지역의 선거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이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3명이랑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도 싸워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싸워야 되죠. 그다음에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 누굽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 사람과 싸워야 되는 이 싸움 자체가 상당히 벅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정도면은 당에서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고 또 당을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이제 기대감들 더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뭐 김영우 전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사표를 낸 거죠. 사퇴를 한 거잖아요. 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래 지금 이제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도 어제 상당히 황교안 대표 측에서 인재 영입한 인물들을 당선권이 아닌 쪽에 후순위에 배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 당 대표의 어떤 권위나 리더십에 대한 이제 도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은 전달이 되고 하니까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갖게 하기보다는 이제 좀 반대의 효과들을 주게 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좀 정체 상향으로 가게 하는 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와는 달리 지금 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당의 일까지도 사실은 더 챙겨야 되는 것이. 근데 이제 당이 잘 황교안 나가면 대표거든요. 상관없는데 지금 뭐 여러 분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미 거죠. 사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출마가 나으냐 아예 불출마를 하고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게 나으냐는 네. 지적이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이유고 선거에서도 반전을 꾀하려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온 국민의 관심은 코로나19에 가 있죠. 또 하나는 반전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로서 유일한 여기에서 반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심판 성격을 여기서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내 문제도 당의 일도 발목을 잡죠. 코로나19 때문에 별 관심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30여일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뭔가 열기가 달아오르지는 않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광진을인데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은 지역이 바로 광진을인데 한마디로 하면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가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 결과들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근소하게 서로 이제 그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렇죠. 있다. 통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감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서울시장이었고요. 네. 뭐 지금 보수에서 상당히 또 참신성도 아주 젊고 차기 또 차기 후보군- 주자군에 뭐 올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월등히 앞설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네. 실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1년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왔던 사람인데 반해서 그렇죠. 고민정 후보는 이제 광진을로 간 사람인데 이렇게 시적 중량감으로 한다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고민정 전 대변인이 어쨌든 청와대에서 뭐 브리핑 등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지명도는 올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지역에서 어쨌든 여권 지지층들이 그래서 이제 이 지역으로 옮겨오는데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이제 여권 지지층들이 자기네 후보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오세훈 후보와 이제 뭐 대등한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는 기본적으로 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지금 밀가루님이 딱 문자 주신 게 네. 광진은 민주당 텃밭인데 오세훈 전 시장이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율이 일단 기초입니다. 그것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를 분석할 때는 이 선거가 후보 개인의 선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전 시장이기 때문에 인지도 높죠. 또 조직력도 1년 전부터 이 밭을 갈아왔죠. 근데 그든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3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벅찬 거죠. 뭐 아닌 통합당 후보가 있나요? 3명과 안 싸우는. 아니 그런 데 있어요. 그런 예. 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충청이나 이런 데는 다른데 네. 수도권이라도 뭐 강북의 일부 지역은 좀 다른 성격도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왜 우리가 이 지역을 들여다보겠어요? 워낙 관심이 많고 또 현재 유력 인사의 지역구였던 곳이고 예. 이렇게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여러 조사들도 있는데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 때 예. 뽑는 요인이 뭐 정당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자면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을 중시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고민정 전 대변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직 그 인물이 어떤 정치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속 정당을 보고 찍는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그쪽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뚜렷이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제 최근에 뭐 선거법 위반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경비원들한테 선물을 준 부분이 예, 있었는데 있었죠. 예, 있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도 빨리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지 그것도 좀 여부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 조사하고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건 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로도 그렇고 지금 광진구월도 그렇고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다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 여론조사는 그 시점에
전화 조사를 통한 판세 참고 자료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 예측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적극적 투표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만 뽑아서 한 조사가 아니다. 요거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극 투표층도 실제 그게 투표율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바람직 현상 때문에 나는 투표하겠다고 주로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에서 이제 선거 막판 되면 투표하시겠으면 꼭 여론조사하면 하겠습니다가 거의 뭐 저는 그 제 기억이 맞는지 8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도덕 시험 보는 거 비슷한.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총 이제 어떤 선거냐에 따라 다른데 뭐 지방선거는 마이너스 20, 총선은 마이너스 25, 대선은 마이너스 10 정도 빼면 된다라는 이론도 있는데 그건 뭐 이론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공이 두 지역 다 연령대별 투표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만 더 짚고요. 동작을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역 의원이 그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의원이고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만 내리 2번 당선된 곳이잖아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고. 그러면 당연히 나경원 의원의 강세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상대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고 거기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온 결과는 박빙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뭐 이 지역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의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어떤 정당 지지의 차이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보면은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중진들 같은 경우 선거는 이제 신인과 중진 중에 누가 더 우월한 후보인가 능력 있는 후보인가라는 프레임으로 유권자들한테 제공이 될 경우에는 그 중진은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월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진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의원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 사람을 계속 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꾸는 게 낫는지라는 프레임으로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 선거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다선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런 프레임에 걸릴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이제 오랫동안 너무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평가들이 이런 이제 조사 결과에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에 이제 뭐 이 두 사람이 비슷하게 나오는 흐름. 다만 이제 여전히 뭐랄까 뭐 워낙 상징성 있고 대중성이 있는 인물이고 이수진 전 판사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나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강남 3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강남 4구라는 표현도 선거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인접해 있는 구에서 되게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강남 4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특히 동작을이 그런 동작은 이제 서초구와 이제 맞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당동 뭐 흑석동 이런 데가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현 정부에서 여러 뭐 실책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아마 보수 정당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 소유자들의 재산권 뭐 이런 문제를 아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면서 캠페인의 주요한 이제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윤천 소장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인물은 나경원이죠. 근데 이제 인물과 정당이 대결하는데 그만큼 정당 지지율이 서울 전 지역을 통틀어서 더불어민주당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야 이 지역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통계표를 보면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싸움은 허리 싸움이에요. 이럴 때는 중도가 누구를 결정해 주느냐. 중도를 좀 많이 유입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면서 아직까지 중도를 많이 유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이 지역은 또 샤이 보수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 중간 정리를 하면 이수진 후보의 선전이라기보다는 나경원 후보의 부진. 일단 현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신 이것이 얼마만큼 작동하느냐인데 역시 또 코로나19에 막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 군데를 짚어봤는데 좀 총괄을 해서 물론 세 군데만을 가지고 서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밑에서 서울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분께 꼭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세 곳만 놓고 본다면 서울 지역에서 어떤 그 밑바닥 어떤 여론의 어떤 그 뭐 큰 흐름의 변화라는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도 그러니까 생각이 들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선거라는 것은 이제 관심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슈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고 네. 또 후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세 가지 다 모르게 되면 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주로 정당 지지율 아니면 익히 알고 있는 인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큰 판의 변화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권 견제나 정권 심판 정서가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또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그 정권 심판 견제 정서를 온전히 쓸어 담을 수 있는지 여부, 담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실은 이 조사 결과들을 볼 때 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코로나 국면이 지금은 여권 후보들한테 어떤 전쟁과 같은 시기니까 국정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 이것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정권 심판론을 더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는 야당 네. 후보들한테는 다소간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측면 이렇게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아주 짧게 드리네요. 추가를 하면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율의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네. 야당은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보수 정당은. 네. 결국은 근데 이거저거 뭐 좀 너무 단순한 거지만 결국은 어떤 구심이 되는 인물, 그럼요. 그 인물이 갖는 파괴력. 그렇죠. 이게 사실 총선을 지배해왔던 게 우리나라 그 총선의 역사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통합당의 대권 주자들 대부분 컷오프되는 그만 그러니까요. 양상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